여러 가지 그 이제 상념들도 있었을 테고 또 개혁신당 이후에 그 안 좋은 뭐 여러 가지 기억들도 여전히 지금 갖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. 네. 마음이 실제 어떠셨는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솔직하게. 네. 이 자리는 원래 그런 허심탄회한 네. 자리입니다. 정말 고민이 많았죠. 예. 왜냐하면은 고민이 없었다고 하면 바로- 오히려 이상하죠. 예. 맞아요. 바로 전 대선 때 반대편에 있던 맞아요. 사람이었잖아요. 대변인. 네,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을 했었던 사람인데 같이 한다라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. 네. 사실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. 제가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의 당대표로 전 네. 대표로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를 몇 번 뵀어요. 예방을 하면서 예방하러 처음 제가 갔을 때도 떨렸어요. 이분이 혹시 나를 기억하고 네. 그때 왜 그랬어요?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.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독이는. 해주는 그때 조금 놀랐고 아.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되게 두렵고 무섭고 막 그런 사람으로 네네.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옆에서 보면서 전혀 조금 다른 이게 가식의 모습인 거야? 아니면 이게 진짜 잼며든다는 거야?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다음에 이제 다시 당대표가 되시고 저희 그때 당시에 당으로 네. 또 예방을 오셨어요. 그때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오래 얘기를 하셨네요. 한 30분 있다 가신다더니 1시간 있다 가시더라고요. 네, 원래 좀 그러니까. 한번 말이 마음이 좀 통하는 분들이랑 하면 굉장히 말씀 많이 네, 하세요. 저희가 그때도 중도에 대한 얘기, 중도 보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를 저도 기억하고, 근데 저분이 저 말들을 지켜갈까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지켜가는 모습을 보고, 그리고 힘들 때 좀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봤었는데, 개인적으로는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.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리더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 그치. 오는 것 그리고 지지까지는 쉽지 않았죠. 네. 근데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윤석열 전 큰 역할을 했죠. 아주 큰 역할을 네. 했죠. 12월 3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윤석열 대한민국 사회 미치는 아주 개몽령. 저도 개몽됐어요. 정말 저희가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배지까지 떼면서 이준석을 밀었는데 이준석하고 이런 사이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. 그 얘기는 조금 쟁여두시고 그럴까요? 저희가 참아야 이재명 돼. 후보를 좀 한번 표현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. 네네. 그랬더니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CG가 준비돼 있나요? 선한 기대라고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CG가 좀 나오는데 왜 선한 기대입니까? 선한 기대 이게 어떤 뜻인가요?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여기 왔잖아요.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를 봐라 약간 그렇죠.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사실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정말 양극 체제가 너무 싫었거든요. 네네. 양당의 양극. 우리 싫어하잖아요. 구태스러움. 너무 이제 격렬하게 대립을 갈등하는 너무 거. 극한 대립. 극한 대립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데 왠지 뭔가 바뀔 것 같아. 그리고 이재명이라면 할 것 같아. 라는 저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녹록치 않은 사람이에요. 이 정치 흐름 옳은 것을 가는 길에 있어서는 네네. 오직하면 배지까지 버렸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때 너무 놀라웠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런 저마저도 잼며든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할 것 같아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은 국민들께도 어떠한 선한 기대를 주는 사람일 것 같다. 그런 후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이재명 후보는 진짜 개혁가다. 요거를 더 두 번째로 네.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. 어떤 점에서 이런 부분을 특히 말씀 주신 건가요?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상상도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신 것 같거든요. 정말 이번 대선판이 아무리 어찌 됐든 이렇게 보수 진영에 있던 개혁 보수 사람들을 다 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? 그렇죠. 빅텐트가 됐어요. 김상욱 의원, 허나 대표님 또 김용남 전 의원님 많은 분들 그리고 보수 진영에 TK 보수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? 결국은 이재명 못하지. 네. 후보를 중심으로. 네. 그리고 특히 승리를 하는 게 확실하면은 더욱더 조심하게 되고 네. 어떤 뭐 변신, 네. 개혁, 뭐 혁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렇죠.
그런데 무리하지 않죠. 그렇죠. 무리하지 않는데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리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그 개혁에 대한 게 가장 잘 어울리고 특히 저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제 좀 정치판이 개편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허은하 대표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뭐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네. 또 중간에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옳은 정치하고 싶고 개혁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놔서 진정한 개혁가라고 느꼈습니다.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저도 어렸을 때 썩은 과일만 먹던 사람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과일 장사, 과일 가게 노점상 하셨었는데 네. 그때 과일을 먹으려면 썩은 것만 먹을 수 있잖아요. 좋은 건 다 팔고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이재명 뭐 후보도 그랬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. 그것은 바로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사다리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죠. 네. 그게 더 예측 가능한 사다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함께 해줘야 된다. 네,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요. 제발 상식적이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네. 좀 몸으로 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